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북한이 지금 왜 저렇게 하는지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북한은 제재 코로나 겹쳐 평양 안까지 완전히 졸도 직전입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이 남북 화풀이에 나선 북한은 도대체 경제 상황이 어떻길래 저렇게 지금 아우성이고 광기를 부리는지 우리 국민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기저기 뭐 신문 또는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죠. 그리고 고강도 대남 도발에 나선 배경에는 북한 엘리트 민심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이 내려오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최악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요, 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꼭 항상 제가 북한 얘기하면 김정은이 죽었나 살았나 아니면 식물인간 늘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김정은이가요, 지금 북한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일단은요, 들어보시죠. 제재 장기화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내부 동요 불만이 커지고 상황 악화의 책임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려고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인민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 간부들도 지금요 불만이 있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똘똘 자기에게 뭉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저렇게 엄청 심하게 광기를 부리면서 그것을 북한 인민들, 평양 내의 공산당들, 당원들한테 계속 매스컴으로 띄우는 거예요. 김여정이 한 말을. 이 얼마나,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3년도가 되면 북한은 완전히 붕괴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북한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2022년도에 대선 하잖아요.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면 북한은 붕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망하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김여정이는 수령이신 우리 오빠가 모든 전권을 나한테 줬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고 좀 까불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김여정은 어제 담화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됐다라고 밝히고 불안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이 이른바 민심을 내세울 때가 있었습니까? 뭔 얘기냐면 북한이 솔직히 말해서 그 자기네 민심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일방통행이었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김여정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인민들에게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이 담화를 하면서 말폭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매체에 계속 때리는 거예요. 북한 언론 매체, 인민들,
공산 당원들한테. 그게 뭐냐? 그런 적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아주 나쁜 반항의 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이가 수족을 못 써 나타날 수도 없고 감추기 위한 트릭이나 아니면 김정은이 치료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 북한을 비워뒀기 때문에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런 술수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늘 해온 말이 지금 요 대목하고는 같이 맞아 떨어지는데 분명히 그럴 수 있다. 워낙 저 집단들은 뭐 수령이나 또는 뭐 신교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측근들 김여정 뭐 백두 혈통 가족들은 다 크렘린 궁 안에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벽을 허물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이는 확실하게 뭔가 있습니다. 왜? 국정원도 국방부도 청와대도 얘기 않잖아요. 그리고 김여정 그리고 그 아래 것들이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렇게 욕보입니다. 김여정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은이는 트럼프 시진핑, 여정이는 우리나라 문 대통령. 이거는 저그들끼리 만들어내는 그냥 변명일 뿐이고 어쨌든 걱정되는 것은 김정은이가 없는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전문가는 2023년이면 북한이 완전 붕괴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죽었다, 사망했다, 뭐 식물인간이다 그렇게 막 매스컴이 나오고 유튜브가 도배질할 때 정부에서 한번 딱 가짜뉴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가짜 뉴스일지 아닐지는 시간이 더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료공장에 김정은이 딱 나타났잖아요. 또 얼마 전에 한번 나타났잖아요.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었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김정은이가 진짜냐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김정은 자리에 있으면 웬만한 뭐 하다못해 뭐 마약에도 맞고 일어났다가 잠깐 일어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뭐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상 믿어지지 않고요. 일단은 김정은이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분은 해외로 나가서 치료받기 위해 나갔는데 북한을 비워뒀기 때문에 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리고 적을 우리 남한을 그렇게 신랄하게 그렇게 까버리면 인민들이 다시 뭉친다. 언제까지? 김정은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또 의심스러운 게 뭐냐? 김정일 그 형인가요? 어디 대사로 있다가 오락에 들어갔거든요. 북한으로.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죠. 그리고 북한은 아직까지 김여정이를 뭐 김정은과 동일하게 그렇게 대접할까요? 어쨌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 경제난이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 수준이라고 분석합니다. 1990년 아사자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은 위기가 북한을 덮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죠. 그리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병현 교수님은 북한 체제가 2017년 대폭 강화돼 2년여간 북한 경제가 위축됐는데 여기에 지난해 돼지 열병에 이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다. 최근
평양 시민의 배급량도 줄었다는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김병현 교수는 북한에서 소는 국가 재산이지만 돼지는 개인 재산이다. 그런데 돼지 열병으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애지중지하는 돼지들을 방역 차원에서 죄다 몰살시키면서 민심이 지금 저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서울대 경제학 교수께서 말씀하시네. 김병현 교수님이. 소는 나라 재산인데 돼지는 인민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몰살시켜버렸어. 돼지 열병 때문에. 이야, 그러니까 그 인민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김병현 교수는 북한은 제대로 경제난을 기저질환처럼 알았는데 돼지 열병에 코로나까지 맞게 되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상태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병헌 교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서울대학교. 그리고 사유재산이 증발한 것도 북한 인민들의 동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그리고 말이죠. 고려대학교 교수 남성욱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해요.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95%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데 코로나로 북중 교역이 전면 중단됐다. 사실상 북한 경제의 숨통이 막히면서 외화와 식량이 바닥이 났고 엘리트층까지 내핍 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엘리트도 지금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한테? 김정은, 김여정이 그 수뇌들한테, 수뇌부에. 엘리트 이러면요 수뇌부예요. 어차피 평양에서 잘 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제 지금은 감정이 나 있다. 화가 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아시아 방송 평양 소식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양 시당, 시정부, 그리고 시기관 간부들에게도 배급을 못할 정도로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죠, 이제. 예. 이러니까 이런 데다가 김정은이 몸이 아파. 그리고 지금 대중한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엘리트,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시당, 그리고 시정부 기관 간부들도 지금 배급을 못 받고 있다잖아. 이러는데 김여정이는 우리 대통령한테 헛소리 빌빌하고 돈 달라는 거 아니야, 돈 달라고. 그 말 맞네, 뭐. 냉면 먹고 왔으니까 냉면권 달라고. 하도 싸가지. 그리고요, 현재 북중 국경에는 북한으로 반입되지 못하는 물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북경, 그러니까 북중 국경 지역에 물품이 엄청 쌓여 있대요. 근데 못 반입이 안 돼, 북한으로. 지금 그 지경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저것들이 저렇게 아우성 치는 거죠. 왜 문 대통령 당신이 중재 역할 한다며, 유엔도 뭐 풀겠다며, 그리고 트럼프 자꾸 들겨가지고 정리한다며, 왜 헛소리하고 지금은 저지라고 가만히 있는 거야? 요지를 하는 거잖아요. 막 이제 곧 분기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끌려갈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쟤도 저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무릎 꿇어요. 우리한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100번 그러지. 쟤들이 핵 쏠 것 같아요? 아이고. 미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지금 속았다, 속았네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 왜 북한이 어려운데
인민이 어려운데 김정은은 왜 노래 부르고 있냐? 그게 아니고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하도 저질환해서요 아주 꼬서워서 그래요. 예.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 교수는 김정은은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벌여 제재를 풀고 해외 투자도 잔뜩 받아오겠다고 대대적으로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실패했다. 김정은은 현재 국가적 위기가 자신의 실정이 아닌 한국의 잘못된 중재와 무능 탓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리고 요미우리 일본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 외환 보유액이 오는 2023년 완전 고갈되고, 그리고 또 김정은은 지난 7일 노동당 핵심 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위한 당면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3년에 봉기된다. 근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023년 외환 보유액이 완전히 바닥이 난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통맥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이가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언급한 것은 흔치 않아요. 이는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평양도 경제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런 말을 김정은이가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했다잖아요.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 정말 당면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느냐 이런 걸 논의했다잖아. 근데 뭐 이거 뭐 김정은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요.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말이죠. 예. 자, 여기서 미국 전 연합국 사령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2018년 봄 이래 중단했던 핵 폭격기를 포함한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재개를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도록 북한을 동요시키는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는 여름과 가을 한미 연합 훈련도 재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현 연합군 사령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남북 관계 개선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 전개를 가장 먼저 뽑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를 제시하는 건 전략 자산 한반도 재전개는 북한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지금 당장 자신들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저 집단들이 이렇게 사령관이 말을 하네요. 연합군 사령관이. 그리고 이것이 북한이 스스로 자제하도록 만들어 일정 정도 억지를 보완하는 첫 번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령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금이 늦은 여름 한미 연합훈련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할 아주 좋은 시기다. 지금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합훈련은 이제 더 이상 북한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게 됐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북한 눈치 보고 우리가 계속 훈련을 연기했잖아요. 이 정부가 이제는 그렇게 눈치 보고 뭐 연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북한이 다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브룩스 사령관은 전략 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재개가 군사적 압박을 조성하는 동시에 북한은 물론 북미 간 외교적 대화를 위한 견인력을 회복하는 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현 정부가 좀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었어요. 북한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얼음 녹듯이 다 녹아버린다. 그리고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도 완전히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대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령관께서. 그리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군사적 대응이 북한의 오판이나 의도치 않는 군사적 충돌을 부를 가능성에 관한 질문엔 우리도 선을 넘지 않고 대응의 한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북한 인민군 참모부가 후속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로 갑자기 무기를 반입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다. 누구냐? 브룩스 전 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리고 JSA 안에는 방어벽이 없고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럽고 오판 가능성이 그곳에서 가장 크다. 이런 말까지 브룩스 사령관이 합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철수한 북측 11개 전방 초소 지피 복구 등 후속 조치를 주저하게 하고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기 위한 균형 잡힌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력 전개에 앞서 북한 인민군 상대로 UN 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대화를 제외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그리고요, 또 사령관은 이번 도발 전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 여정이가 나선 것과 관련해서 북한 내부 변화와 또 김여정의 부상은 아주 가시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면서 지난 수년 노동당에서 지휘를 격상되고, 그러니까 김여정 지휘가 격상되고 당 선전부 선동부장으로 비난 성명을 관장한 것과 본인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 그러면서 그녀가 북한의 강경노선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가 됐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사령관께서, 전 사령관 브룩스 전 사령관이. 야, 이게 말이지 보통 일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다시 훈련을 재개하게 되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한미 합동훈련을 하라고 저렇게 시도되는 거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그래도 이 정부가, 현 정부가 얼만큼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서 낸 통일부 장관도 완전히 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 국민은. 그런데 저지를 하니까 지금 한미 전 연합군 사령관이 이런 제안을 하고 기자가 또 기자 회견을 한 거야.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우린 또 기다려 봐야지요. 그런가 하면 그 김근식 교수님이 여기에 또 한 말씀 하셨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근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사전 봉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1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이랍니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경기도 5개 시군에 위험 지역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경기도 도지사는 경기도 대통령인가요? 예. 그리고 북한의 천일 공로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19 군사 분야 합의 파기로 이미 남북관계가 대적 관계로 환원된 마당에 전단 살포로 인한 재난 위험 구역이니 탈북자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 체포까지 하겠다니 타이밍도 생뚱맞고 발상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김근식 교수님이. 맞지? 아니 지금 저 난리가 났는데 여기다가 이재명 지사님께서 뭐 지금 와가지고 뭐 5개 시군에 위험구역으로 뭐 정하고 그리고 체포한다고? 아, 체포권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처음 막 그렇게 내 얘기하잖아. 안 된다고. 그리고 김근식 교수는 전단이 아니라 북이 최고조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북이 나서서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했는데 갑자기 재난지역 운운하며 통행 금지라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유분수다.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이재명 도지사를 그냥 확 까내립니다. 그 이재명 도지사가 왜 이러느냐?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저기 더불어민주당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대선의 경선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탈북민 표는 표가 아닙니까? 탈북민 표가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정착하고 사시는 분들이 3만 5천 분이 넘어. 3만 5천 분이 넘는다고.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 도지사님. 자, 여기서 똑똑한 법조인이신데 전단 살포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탈북자를 막고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이렇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김근식 교수님 정말 대단한 논객이십니다. 저 김근식 교수님이 논객으로 TV에 나오시면 늘 봐요. 저는. 그런데 이분이 또 미래통합당 이번에 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셨지만 정말로 뭐 우리 보수 진보를 넘나드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법에 명시된 재난은 홍수, 지진, 태풍,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붕괴, 감염병 등 이런 사회재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래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영화에 등장하는 대형 재난이나 지금의 코로나 감염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민 통제를 막고 대피시키기 위한 그런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일부 주민과의 갈등이 대규모 홍수입니까? 이렇게 물음표합니다. 누가? 김근식 교수가 지금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재명 도지사한테. 대형 산사태입니까? 아니 인명 구조에 나설 대형 지진이냐고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은 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이 말폭탄 날리고 비난하는 것이 대형 화재 사고입니까? 또 묻습니다. 익산역 폭발 사고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아니 또 삼풍 백화점 붕괴 정도의 재난이냐고요? 이재명 도지사님. 이렇게 김근식 교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래요. 법을 들이대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에 맞춰서 들이대야지.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쓴소리 하는 겁니다. 왜? 대선 지금 넘보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 나가려고 지금 친여권에다가 지금 아부 떠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김정은 비난하는 전단을 남북 교류 협력 물품으로 간주하고 반출 승인 안 받았다고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처음엔 고발하더니 스스로 무너지더니 이제는 너무 했던지 슬그머니 빠지면서 수사 의뢰로 낮췄습니다. 통일부에서 배운 것일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참 말이죠, 참. 왜 정치를 그렇게 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님. 지금 아직 법정에 계류 중이죠? 사건 아직 안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왔다 갔다 하실 분이 참 좋은 일 좀 하시지. 지금 너무 대선에 너무 흑심 많이 품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 참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현영, 비현영의 억지를 그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누가?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리고요,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누가 봐도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면 알 텐데 법조인 출신인 이 지사께서 굳이 전단 살포가 재난이라고 우기시니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있죠? 김근식 교수님 당연히 다른 의도가 있죠. 대선 출마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정치 생명과 직결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고 누가? 이재명 도지사가.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재명 지사께서 친문 지지층 결집을 위해 뻔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하, 이렇게 말을 했네요. 김근식 교수님이. 혹여 정치적 목적이 상식적 법률 인식마저 흐트러뜨리는 건 아닌지 참 정말 안타깝고 찜찜합니다. 사실상 지금 김근식 교수님의 후자 말씀이 정확한 답이네요. 정말 안타깝고 찜찜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재명 도지사는 법률가잖아요. 변호사인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도 다 아는 상식을 이분이 체포하겠다, 그리고 전단을 못하게 한다, 이런 뭐 반강제적인 발언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대통령이, 경기도 행정 대통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왜 그러는지 다 알아요. 국민이. 그거 몰라요? 다 알지. 왜 그 3만 5천 명의 우리 탈북민 시민단체 또 시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뭐 이렇게 겁박하고 체포한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다 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세요. 대선 한번 나와 보세요. 표 얼마나 나오나. 뭐 경기도 뭐 도민이 전부 다 도지사 식구 아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막 체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도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김근식 교수님 말씀 공감하면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